이상하게도 다이버 시계를 찾을 때 해밀턴은 그동안 가장 먼저 언급되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필드 시계나 스켈레톤 시계가 워낙 인기가 높아서 그런지 다이버 시계는 항상 브랜드의 마케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해밀턴이 일찍부터 미 해군과 인연을 맺고 있었고 1940년대부터 다이빙과 관련된 시계를 만들어 온 브랜드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해밀턴이 다이버 시계에도 힘을 좀 주려는 모양인데요. 한동안 감을 못 잡는 것 같다가 최근 들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이버 시계들을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저희 채널과 워치인사이드를 통해서 단독으로 먼저 공개되는 그린 다이얼의 37mm 카키네이비 스쿠버 쿼츠 모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해밀턴 다이버 시계에 오랜 부진을 씻어낼 만한 멋진 시계입니다. 해밀턴의 밀리터리 다이버 헤리티지를 디자인에 반영하면서도 이 밀리터리 감성이 자칫 후줄근하게 느껴지지 않게끔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만듦새와 버무려 놨습니다. 그동안 100만원 안쪽의 예산에서 쿼츠 다이버 시계를 고를 때는 사이즈와 퀄리티, 스타일 3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했었는데요. 이 시계는 3가지를 다 잡은 최고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가지를 다 잡았다는 이야기는 셋 각각을 봤을 때 최고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계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이 시계의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지, 그럼에도 왜 이 시계가 최고의 쿼츠 다이버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8일 목요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인사이드 프로그램은 해밀턴 단독 특집으로 편성됩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는 5% 추가 할인도 발동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 거고요. 무료 반품 서비스도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실 때는 시계를 직접 보시고 최종 구매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키네이비 스쿠버 쿼츠 모델 이외에도 지금 현재 해밀턴에서 제일 핫한 모델들이 총 출동합니다. 가령 범상치 않은 블루 다이얼의 색감 때문에 매니아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재즈마스터 퍼포머 크로노그래프도 이번에 등장합니다. 기계식 시계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일 텐데요.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H31 무브먼트로 무장하고 100m의 방수 성능의 스크루다운 크라운까지 장착한 시계입니다. 손목 사이즈에 자신이 있으시고 묵직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인하십니다. 그럼 이런저런 고려할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키네이비 스쿠버 쿼츠를 최고의 쿼츠 다이버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사이즈를 잘 잡았습니다. 시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요즘의 트렌드를 생각하면은 40에서 42mm 사이즈는 다소 평범한 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36mm 이하로 가면은 덩치가 큰 분들이 차기에는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37에서 39mm 사이가 누구에게나 추천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밀턴은 37이라는 딱 적절한 미드 사이즈를 잡았습니다. 러그트러그의 길이도 44.9mm로 적절하고요. 함정이 있다면 방수 성능이 100m로 다이버치고 인상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포화 잠수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m가 물에서 쓸 시계로 부족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샤워하고 수영하고 해수욕하고 스노클링하고 서핑하고 스쿠버까지는 충분합니다. 방수 성능을 낮춘 대신에 두께와 무게를 편안하게 잘 잡았습니다. 두께가 10.8mm로 아주 얇은 편에 속하고요.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도 76.5g으로 찬 듯 안 찬 듯 가볍습니다. 러그의 폭은 18mm이고 스트랩의 너비는 일자형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계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스타일의 완성도와 퀄리티입니다. 밀리터리의 감성과 고급스러움의 조화를 잘 갖췄습니다. 37mm라는 사이즈 자체는 올해 처음 나온 건 아닌데요. 이 그린 색상은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색상 보정이 약간 이상해서
다이얼 색상이 다소 조잡한 색감의 녹색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딥한 느낌의 어둡고 진한 녹색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 보이는 무광택의 매트한 딥그린 다이얼은 그동안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나 필드 시계를 꾸준히 만들어온 해밀턴의 헤리티지를 반영하는 색상입니다. 해밀턴의 군용 시계를 좋아해온 저한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밀리터리 감성이랍시고 이런 색상을 잘못 쓰면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게 아니라 후줄근하고 저렴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해밀턴에서는 이 딥그린 바탕 위에다가 아주 잘 폴리시 되어 있는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와 입체감 있게 각을 준 시분 초침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다이얼이 후줄근하게 가라앉지 않고 스위스 시계다운 고급스러움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이얼이 무광택이기 때문에 반짝이는 금속 부분이 폴리시된 금속 부분이 더 고급스럽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밀리터리 다이버의 아우라를 연출하기 위한 터치들이 곳곳에 깨알같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베젤 인서트의 초반 15부는 검은색으로 촘촘한 눈금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색으로 5분 단위 눈금과 함께 표현했습니다. 타이머에서 초반 15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색상이 실용적인 의미의 구분을 만들어내면서 시계의 전술적인 분위기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이얼로 가면은 아플리케 인덱스 안쪽에 13시부터 24시까지의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서 밀리터리 다이버 시계의 역사를 계승하는 컬렉션이라는 흔적을 또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밀턴 다이얼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아플리케 인덱스의 부착 상태나 프린트의 인쇄 상태가 유독 더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사이즈를 줄이면서 인덱스나 시분침의 비례감이 확 좋아진 것도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디자인을 쿼츠로만 만드는가 싶을 정도로 카키 네이비 스쿠버 라인업 중에서 제일 잘생긴 얼굴을 보여줍니다. 광활하게 비어있는 부분도 없고 또 날짜창도 없어져 가지고 상하 좌우 대칭을 방해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물론 밀리터리 풍의 시계지 진짜 밀리터리 투러치는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군에서 쓰이는 시계는 시계를 풀어놓고 봐도 12시가 어디인지를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계는 3시, 6시, 9시, 12시의 인덱스 모양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민간인이 쓰기에는 이게 문제는 아니죠. 녹색의 나토 텍스타일 스트랩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해밀턴의 나토 스트랩이 성의 없다는 말도 들었었는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직물 자체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쉽게 해질 것 같지가 않고요. 버클이나 고정 장치도 조잡하지가 않고 튼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부분은 버클이 들어가는 구멍 부분에는 가죽을 덧대고 스트랩 끝부분에는 스틸을 덧대서 쉽게 해지지 않게 해두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높이 평가하는 지점은 실용성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선 베젤은 120클릭이 아니라 6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전 해밀턴 다이버 시계들에 비해서 클릭음이 좀 더 묵직해졌고 유격이나 백플레이가 거의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계가 얇다 보니까 잡기가 아주 쾌적하지는 않고요. 유격이 없는 대신에 약간 돌리기에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다이얼이 무광택이어서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플리케 인덱스 덕분에 기존의 해밀턴 필드 시계들보다 훨씬 나은 야광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녹색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민트색의 야광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쉽게 베젤 야광이 생략되어 있어서 완벽한 다이버 시계는 아니라는 비판을 듣게 됐습니다. 무브먼트도 배터리 기대 수명이 길고 잔고장이 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 F06105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브먼트의 배터리 기대 수명이 68개월 정도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귀찮지 않을 정도로 꽤 길게 가는 편입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때는 크라운을 먼저 풀어야 하고요. 상식적이게도 고스트 포지션이 없어서 1단계에서는 해킹이 되고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크라운을 잠궈야 되겠죠. 납작하고 단순한 케이스백은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적절한 공구만 있다면 누구나 풀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규 서비스 센터가 접근 가능하지 않은 곳에 있으실 경우 공구를 사서 집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시거나 근처의 시계방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70만 원대의 좋은 가격과 여러 가지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시계가 최고의 쿼츠 다이버 시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펙 면에서는 동가격대의 이 시계보다 더 나은 제품이 몇몇 있습니다. 가령 티소의 시스타 쿼츠 시리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한데 방수 성능도 300m로 더 높고 정확도도 더 높은 무브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펙에서는 약간 밀려도 해밀턴의 상대적인 장점은 좀 더 깔끔한 논데이트 다이얼에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이어받는 유니크한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이코의 SNA57X 시리즈도 비슷한 가격에 좋은 사이즈의 ISO 6425 스펙의 전문가용 다이버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심지어 광충전이 가능한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습니다. 이 가격대 세이코 치고는 이쁘고 사이즈도 38mm대로 잘 나온 모델입니다. 하지만 외양으로 봤을 때 SNE57X 시리즈가 해밀턴만큼 세련된 시계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손목에 올리는 게 스펙에 적혀있는 숫자가 아니라 형태와 부피를 갖춘 시계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살펴본 그린 다이얼의 37mm 카키 스쿠버 네이비를 최고의 쿼츠 다이버 시계 후보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